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트로트 황태자 파라보이스 박지현 씨입니다. 오늘은 지연 씨의 미스터 로또 이야기를 중심으로 앨범을 정리하듯 기록을 남기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정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미스터 로또 이야기와 행사 관련한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정리해 추억을 남기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미스터 트롯2 멤버들을 대상으로 추석 특집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연을 포함해 방송 중의 무대 중 개인이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무대는? 이란 질문에 우리 지연 씨는 미스터 로또에서 꼽았던 곡은 3회 때 불렀던 현철 씨의 사랑은 나비인가봐, 그리고 우리 지연 씨가 좋아하는 김상배 씨의 300초, 그리고 박명수 씨의 바다의 왕자 무대를 꼽았는데요. 김상배 씨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올려드렸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철 씨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씨는 이 세 곡이 모두 다른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들으실 때는 지연 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질문 중에 앞으로 방송이나 콘서트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노래나 꾸며보고 싶은 무대는? 이란 질문에는 장윤정 선배님의 노래를 꼽았는데요. 선배님 앞에서 부르기 어려워서 못했었는데 미스터 로또에서 조금 더 불러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윤정 씨와는 사실은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에도 우리 장윤정 씨가 마스터이기도 했고요. 현재 사실 같은 소속사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니 당연히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현재 트랄라 브라더스에서 장윤정 씨가 MC를 보고 있으니 트랄라 브라더스에서는 사실 장윤정 씨 노래를 하긴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요. 그러니 미스터 로또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로또에서 프리 아나운서들이 나왔던 프리한 가요 특집에서 우리 지연 씨 3연속 100점을 기록한 추혁진 씨와 대결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MC 김성주 씨가 추혁진 씨에게 100점 비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추혁진 씨 그냥 가볍게 하면 되더라 라며 자신만만해하지. 우리 지연 씨는 아직까지 100점이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추혁진 씨와는 이미 2번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2번의 패배를 안고 있는 상태였었지요. 이날은 지연 씨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말을 하면서 주현미 씨의 첫 정을 불러 96점을 받았습니다. 추혁진 씨는 요즘 지연이가 외모나 실력이나 상승세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현실을 깨닫게 해주겠다 라고 했지만 이날은 추혁진 씨도 96점을 받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두 분은 사실 경연 당시부터 친했던 분들이고요. 추혁진 씨 집안에서 정육점을 해서 우리 지연 씨에게 소고기를 보내준 적도 있었지요. 우리 지연 씨, 추혁진 씨의 추천으로 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추혁진 씨는 추석 특집 인터뷰에서 미스터 트롯2 동료한테 반해버린 순간은? 이란 질문에서도 우리 지연 씨를 꼽았고요. 정말 대단한 연습벌레라고 평하기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날 전까지 탑7과 황금 기사단의 전적이 9대9. 이날 결과는 4대2. 탑7의 승리였었습니다. 이렇게 10승을 먼저 이룬 탑7은 여장을 하고 걸그룹 노래를 부르겠다 라며 다시 한번 공약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했던 사운드 오브 트롯 특집에서 10승 공약으로 여장을 약속했던 우리 탑7은 저는 여장으로 오프닝에서 핑클의 영원한 사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핑클,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데요. 20년 전쯤 요정이란 애칭을 가졌던 대표적인 걸그룹이지요. 이효리, 성유리, 이진, 그리고 지금의 뮤지컬계 디바라 불리는 옥주현 씨까지. 근데 여장을 했는데도 역시 우리 지연 씨는 꽃미모 비주얼을 과시했습니다. 춤도 어찌나 열심히 추던지 참 뭐래도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이날은 사실 우리 지연 씨가 김소연 씨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김소연 씨는 뮤지컬계에서 손꼽히는 디바 중 한 분이시죠.
김소연 씨는 우리 지연 씨를 보자마자 실물이 더 잘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지연 씨도 뮤지컬에 출연하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항조 씨 특집도 있었지요. 이날 우리 지연 씨는 조항조 씨의 인생아 고마웠다라는 곡을 불러주었는데요. 우리 지연 씨가 불렀던 조항조 씨 노래 또 있었죠. 고맙소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노래를 만든 고맙소를 만들었던 히트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곡입니다. 이 곡도. 그리고 이 곡들은 사실은 참 많은 분들이 커버하기도 했던 명곡인데요. 우리 지연 씨는 미스트롯2 앵콜 콘서트 무대에서 불러주기도 했던 그런 곡이지요. 남다른 감성으로 심금을 울리는 명품 보이스를 보여준 곡이었습니다. 최고입니다. 감동이란 말밖엔 할 말이 없었던 곡인데요.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저절로 눈물 짓게 하는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근데 이날 입은 의상이 제가 정확히 무슨 색 저렇게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흰색은 당연하지만 이런 화려한 색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이셀럽스가 운영하는 익디 투표에서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패완얼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 지연 씨가 라포엠의 유채훈 씨, 영탁 방탄소년단의 뷰, 장민호 씨 등을 제끼고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왜 1위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패션은 완성은 얼굴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지연 씨 10월 말에도 행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두 가지 행사를 오늘의 마지막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아능 진성 축하 공연에서였는데요. 우리 지연 씨 노래 중간에 멘트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태안에 오니까 바닷가구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산속이네요. 준비해온 멘트도 있고 했는데 행사장은 당연히 산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 지연 씨 이젠 말도 너무 재미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있었지요. 우리 지연 씨 개막식 축하 행사에도 참여했었고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하며 어려운 시기에 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포 항구 축제 공연에서 전국체전에 왔을 때는 못했다며 목포에 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포에서 꼭 목포의 눈물을 불러보고 싶었다며 무반주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었지요. 이렇게 젊은 친구가 정말 구성지게 불러주었는데요. 감동이었습니다. 목포의 눈물은 목포를 대표하는 목포의 애국가라고도 불리는 그런 곡이지요. 1969년 목포 유달산에 우리나라 대중가요 최초로 노래비가 세워진 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연 씨의 목포 사랑 참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10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우리 지연 씨가 4위를 차지했지요.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신인 가수인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미스터트롯2 멤버 중에 10위 안엔 우리 지연 씨밖에 없죠. 지연 씨 앞에 1위는 영웅 씨, 그리고 2위는 김호중 씨, 3위는 찬원 씨가 차지했는데요. 그 바로 뒤가 우리 지연 씨인데요. 요걸 조금 더 보시면 더 대단한 걸 느끼시게 되죠. 우리 지연 씨 뒤에 5위가 영탁 씨, 6위가 장윤정 씨, 7위가 송가인 씨인 걸 감안한다면 더욱이 대단한 일일 겁니다. 이 성장세는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 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화러보이스 박재현 씨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첫 방송되었던 정규 예능 트랄라 브라더스. 트랄라는 사실은 프랑스어로 화려함, 호화로움, 뽐냄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우리 지연 씨와는 잘 어울리는 단어 같습니다. 오늘은 트랄라 브라더스와 관련해 제가 기억하고 있는 멋진 장면 또는 재밌는 장면들을 세상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 다 재밌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지연 씨. 송민준 씨에게 급소를 공격당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죠. 일단 경기는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장윤정 씨는 눈을 가렸고 진욱 씨는 앰뷸런스를 외치며 확인해 볼까요? 라고 말해 큰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재개되었고요. 우리 지연 씨가 승리했었죠. 성리 씨가 나온 날이었었는데요. 성리 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몇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로또에서 듀엣으로 빗속의 여인을 멋지게 불러주기도 했었고요. 미스터 트롯 당시에 팀 미션 꿀벌주로 같이 하기도 했었지요. 근데 사실은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리 씨는 그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결승전 톱3로 지연 씨와 최수호 씨, 안성훈 씨를 예상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연 씨의 우승을 응원하고 있다라고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날 성리 씨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지연 씨의 목소리와 몸동작을 따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춤까지. 그러자 지연 씨가 성리 씨에게 형, 왜 이렇게 춤을 못 춰요? 라고 하는데요. 성리 씨 아이돌 출신입니다. 지연 씨의 특이한 습관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치약을 칫솔이 아닌 입으로 바로 짜는 것이었었는데요. 지연 씨는 습관적으로 저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에 바로 치약을 짜면 치약 주변이 항상 깨끗하다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안성훈 씨는 지연이 치약을 정말 많이 빌렸었는데 라고 해서 모두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었지요. 지연 씨 합리적 이유에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 씨의 멋진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연 씨는 아버지의 권유로 중학교 때부터 10년 정도 복싱을 해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지금은 습관처럼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날 지연 씨는 나상도 송민준 씨와 복싱 강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복싱대회 우승자이기도 한 윤준엽 씨와의 타이틀 매치, 용호 상박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지연 씨의 펀치와 윤준엽 씨의 시원시원한 리치가 짜릿한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막상막하의 대결로 결과는 무승부 판정이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짝팀의 진욱 씨가 노래를 할 기회를 얻은 날이었었는데요. 진욱 씨는 금잔디 씨의 오라버니를 선곡해 감미로운 노래와 새침 퍼포먼스를 함께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이때 진욱 씨의 무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짝팀 지연 씨와 진혜성 씨가 나섭니다. 지연 씨 이날 모자가 사실 제가 보기엔 너무 잘 어울렸는데요. 신부는 새하얀 면사포를 쓴 중장비 진혜성 씨였습니다. 지연 씨 버거워하지요. 버거워하는 지연 씨의 팔짱을 끼더니 이제 뽀뽀까지 시도합니다. 우리 지연 씨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한다면 조랭랑을 치는데요. 도망치는 모습까지 귀엽습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던 세족식을 하던 날이었었지요. 지연 씨는 2살 터울의 형 진욱 씨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고마운 것이 많다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사실 진욱 씨와는 1대1 데스매치 때 같이 경연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진욱 씨는 이날 이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 데스매치 때 목이 안 좋다라고 지연 씨가 했답니다. 그래서 방심을 했더니 무대에서 춤도 추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하물며 8대 7로 패배하고 울고 싶은 건 진욱 씨 자신이었는데 왜 자기가 우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착한 지연 씨 미안했는데 먼저 챙겨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욱 씨는 항상 형이 좋아 라고 말하면서 다른 형들이랑은 연락을 잘하던데 자기는 연락을 안 한다면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안성훈 씨, 내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나상도 씨도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등 형님들이 지연 씨의 넘치는 애정표현을 증언을 냈고 우리 지연 씨는 당황을 합니다. 이젠 가족 같은 사이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능들의 케미까지 돋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연 씨의 자취 일상이 공개되고 있었죠. 미스터 트롯 2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마치고 잠에 푹 빠진 우리 지연 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지연 씨는 깨자마자 자신의 영상들을 검색해 찾아보고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팔뚝 근육과 허벅지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목포에 계신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어머니가 김밥을 잘 만들다며 김밥 레시피를 묻습니다. 엄마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다정한 눈빛, 정말 효자입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왜 저 해주실 때 유독 맛있었는지. 역시 재료를 좋은 걸로 아끼지 않는 것이 비법이었던 것이죠. 이미 이전에 지연 씨의 어떤 회 뜨는 솜씨와 요리 실력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한 적이 있었지요. 이번에도 역시였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남친 누구로 차려입은 우리 지연 씨가 찾아간 분은 여자친구일 거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오피스텔 관리 소장님이었습니다. 서울로 상경했을 때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다며 외롭고 위축된 서울살이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는 소장님. 사실 너무나 예상 바뀌긴 했죠. 이래서 지연 씨의 천성이 선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뽕팀 4인방 지연 씨와 안성훈 씨의 최수호 씨, 윤준엽 씨가 뽕다방을 오픈하기도 했었는데요. 주먹밥 장사를 해본 안성훈 씨 주도하에 주먹밥과 생과일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날 지연 씨의 능숙한 칼질 실력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지연 씨는 해양경찰 복무 당시 배에서 하루 3끼를 만든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사실은 취사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꾸 제가 좋아하다 보니 어떻게든 연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가 하면 팬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요, 사실은. 지연 씨가 팬과 중국어로 통화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보다 전화로 하는 경우가 더욱 외국어는 대화하기 힘듭니다. 어릴 때 중국에 2년 정도 살았고 중국어과를 다니니 어느 정도의 중국어는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만요. 이렇게 잘할지는 몰랐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못하는 건 뭘까요?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은 부산 팬분의 이야기. 어머니와 헤어져 그림을 안고 살던 팬분이 지연 씨의 팬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다 모녀가 상봉한 이야기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녀가 팬이라 같이 나온 딸. 지연 씨를 너무 좋아해 쳐다도 못 보면서도 우리 지연 씨의 꽃게춤을 너무 예쁘게 잘 추었는데요.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가수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수학 173등, 전교 꼴찌에서 3등으로 오른 수험생 이야기도 있었지요. 수능 준비생인 고3 수험생이었었는데요. 엄마가 미스터 트롯 보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옆에서 보게 되었고요. 사랑의 누나 때 찐팬이 되어버린 학생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누님이 맞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수험생은 누님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방황 가득한 사진들을 볼 수 있었고요. PD가 돼 박지연 씨를 가까이서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하는 학생의 이야기였었지. 지연 씨의 역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7월이었죠. 7월 25일 트랄라 녹화장에 네이버 팬카페에서 커피 서폿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연 씨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연 씨 현수막 포즈를 따라하는 모습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김요양이 사실은 나왔을 때였죠. 우리 지연 씨, 김수찬 씨 모창을 하는데요. 가끔 우리 지연 씨 허당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날도 그런데도 유아양 웃죠. 안성우 씨 옆에서 역시 비주얼이야. 맞습니다. 지연 씨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천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화라보이스 박지연 씨입니다.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미스터 로또란 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또 지연 씨를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능이고 사실 꼭 이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연 씨가 즐겁게 노래하며 행복해하면 되고 저희는 그 아름다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면 되는 시간이지요. 그래도 무승은 왠지 엔돌핀 분들에겐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었을 텐데요. 미스터 로또에서 11주 만에 드디어 우리 지연 씨가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지연 씨는 99점을 받아도 상대방이 100점을 받아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죠. 이날 지연 씨는 황금 기사단의 재하 씨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연 씨 항상 팬들에게 황금 굿즈를 주지 못해 미안해 했었는데요. 드디어 지연 씨가 승리해서 주는 첫 굿즈를 받는 첫 번째 분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도 그렇고요. 언론에서 굿즈를 받은 첫 번째 분이라고 계속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아닙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미스터 로또 3회 때입니다. 황금 기사단과 우리 탑7이 2대2 동점 상황에서 세 분이 남았죠. 다섯 번째 대결 박서진 씨와 박성훈 군 이 96점 동점으로 무승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탑7 중 이제 남은 분이 진이었던 안성훈 씨와 그리고 선인 우리 지연 씨 이렇게 두 분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때까지 이 두 분은 전적이 2패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지연 씨는 발레트롯 정민찬 씨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99점 동점, 연속된 무승부, 결국 2무의 상황에서 이젠 안성훈 씨만 남았습니다. 아밋의 최우진 씨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최우진 씨가 96점, 안성훈 씨 사실은 그 앞에 1회 때 2회 때죠. 98점을 받고도 대결 상대들이 모두 100점을 받아서 2패인 상황이었습니다. 안성훈 씨가 이날도 또 98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승리를 하죠. 안성훈 씨가 첫 승을 하면서 이 승리로 3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탑7이 5대2로 승리했는데요. 이날 지연 씨 굿즈를 제게 31번 관객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지연 씨 굿즈를 받으신 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굿즈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 지연 씨가 직접 승리해서 굿즈를 드리는 이날이 첫 번째 날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연 씨의 첫 승, 이날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었는데요. 팬분들도 월드컵 4강보다 뜨거운 환호를 보내주었고 지연 씨 기쁜 마음에 오늘 회식 쏜다 라며 기쁨을 표현했는데요. 이날 우리 지연 씨에게 첫 승을 가져다 준 그 곡은 강진 씨의 땡벌이었습니다. 항상 저는 첫이라는 말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이 곡은 강진 씨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훈아 씨가 1987년에 이미 발표했던 곡이었습니다. 나훈아 씨 노래 중에는 크게 히트하지 못했던 곡이었지요. 그러던 중에 강진 씨가 가수로 데뷔하고도 확실한 히트곡이 없어서 히트곡이 될 만한 신곡을 찾다가 땡벌이 마음에 들어서 나훈아 씨를 직접 찾아가 이 곡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유명한 가수가 돼서 보답을 하겠다고 했다고 하지요. 나훈아 씨는 왜 신곡이 아닌 이미 불렀던 땡벌이냐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강진 씨는 자기는 땡벌이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는 강진 씨가 불렀던 노래들을 사무실로 보내달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들어보고 강진 씨에게 맞도록 멜로디와 가사를 편곡까지 해주었다고 하지요. 원래 불렀던 곡이 짧아서 가사와 멜로디도 추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곡보다 훨씬 좋아진 땡벌이 나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나훈아 씨는 그걸 직접 불러서 가이드 역할까지 해 주었지만 나훈아 씨는 모창으로 끝나버릴까 걱정이 돼서 한 번만 들려주고 지워버리는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더욱이 편곡의 가이드까지 해줬음에도 나훈아 씨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 이 편곡된 버전의 땡벌이 강진 씨의 유명세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87년 나훈아 씨가 부른 이후 13년 만인 2000년 강진 씨가 리메이크를 했지만 바로 히트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조인성 씨가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사실 히트하기 시작하지.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 씨는 강진 씨의 땡벌을 총 3번 부르는데요. 한 번은 차에서, 한 번은 산에서, 한 번은 룸에서.
그러나 부르는 사람은 같지만 제각기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같은 해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이승기 씨가 부르면서 대히트를 하게 된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능은 당연히 이기리라 생각하는 분이 이기거나 다른 조건을 다 갖춘 분이 이기면 예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스터 로또를 살리고 있는 것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지연 씨인 것이죠. 평행이론일까요? 미스터 트롯의 선 박지연 씨, 미스 트롯의 선 홍지훈 양. 홍지훈 양도 화밤에서 별명이 연패공주였었는데요. 왠지 두 분은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트롯 2에 나온 가수들 중에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홍지훈 양이 가장 감성이 좋은 것 같은데요. 연속 10연패를 하기도 했었죠. 미스트롯 당시 마스터 중에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이용기 씨조차도 지연 씨에게 필 천재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박지연이라는 친구가 전체적인 오각형의 밸런스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각형을 만땅 채우는 친구 같다고도 했었습니다. 오각형. 글쎄요. 그냥 제가 보기엔 노래, 비주얼, 감성, 퍼포먼스, 팬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완벽한 스타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였겠지요. 그러나 기계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연 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래, 춤, 감성 다 최고죠.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춤, 노래, 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외모. 저도 우리 지연 씨가 박진영 씨와 같이 노래하시는 모습 꼭 보고 싶고요. 그러고 보니 언론 매체들을 보면 사실 항상 트로트 가수 박진영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가수들에게 이런 수식어는 좀 안 사용했으면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라고 표현할 때도 배우 조인성, 조인성 배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액션 배우 누구, 멜로 배우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버리면 장르를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날 지연 씨와 대결 상대로 나선 선미 씨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변했다고 요즘 어깨가 너무 올라갔다는 지연 씨의 연예인병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친하니까 가능한 얘기겠지. 그리고 예능이니까 가능한 신경전이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 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박지연 씨입니다. 오늘 미스터 로또에서 제 기준으로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을 더 회상해 보고 갈까 합니다. 우리 지연 씨는 안성훈 씨와 함께 원더걸스의 소핫. 이건 율동이 너무 귀여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혜성, 나상도 씨까지 가세한 탑4가 함께하는 원더걸스의 노바디. 이 곡이 이렇게 구성지고 구수한 곡이었나 싶은 무대였었는데요. 재밌기도 하고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경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탑4가 함께한 무대를 꾸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죠. 그러고 보니 우리 지연 씨 사실은 박진영 씨에 관한 얘기가 꽤 많은데요. 이 박진영 씨의 스윙 베이비도 불러주었지요. 긴 기럭지에서 나오는 시원한 춤상. 그러면서도 귀여운 건 덤이었지요. 이젠 춤까지 완벽해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신나면서 어깨가 들썩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지연 씨는 어릴 때부터 JYP 엔터테인먼트의 팬이어서 원더걸스 2PM을 좋아해 덕질을 했었다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트롯 이후 인터뷰에서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뮤지션이 있냐라는 질문에 박진영 선배님이라고 우리 지연 씨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왠지 이름만 들어도 박지연, 박진영, 뭔가 집안 같지 않으시나요? 춤, 노래, 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외모. 저도 우리 지연 씨가 박진영 씨와 같이 노래하시는 모습 꼭 보고 싶고요. 박진영 씨 작곡까지 잘하시니까 좋은 노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론 매체들을 보면 사실 항상 트로트 가수 박지연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물론 저는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가수들에게 이런 수식어는 좀 안 사용했으면 이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라고 표현할 때도 배우 조인성, 조인성 배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액션 배우 누구, 멜로 배우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버리면 장르를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연 씨 다른 장르의 곡도 받을 수 있도록 가수 박지연이라고 불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아직 신인이긴 하지만 가수 겸 배우 이것도 저는 좋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조금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지연 씨는 다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돌아온 아이돌 특집이 있었는데요. 이날은 미스터 트롯 2 출신의 성민, 성리, 박건호, 한태, 윤준엽 씨가 황금기사단 용병으로 출연했었지요. 이날 지연 씨와 대결 상대로 나선 성리 씨가 지연 씨와 꿀벌들 함께하며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변했다고, 요즘 어깨가 너무 올라갔다며 지연 씨의 연예인병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친하니까 가능한 얘기겠지요. 그리고 예능이니까 가능한 신경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 지연 씨가 성리 씨와의 유닛 어떤 무대를 토대로 찐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빗속의 여인, 완벽한 칼 군무의 시원한 가창력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사실 이 곡의 원곡자는 신중현 씨지요. 근데 이날 부른 노래는 김건모 씨 버전의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신중현 씨가 1964년 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락밴드 에드포의 데뷔 앨범 곡이지요. 번안곡들이 유행하던 시기에 신중현 씨가 만든 한국 최초의 창작 락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황금기사단의 단장인 박서진 씨가 최소 씨와 대결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박서진 씨가 우리 지연 씨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를 커버해 주었는데요. 트롯 가수로는 박서진 씨가 10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사실 두 분 95년생 동갑입니다. 화밤에서 지연 씨가 출연했을 때 은가은 씨가 첫 커버를 해주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지연 씨 이날 너무 좋아하면서 멤버들에게 비난 아닌 비난도 받았었지요. 그런데 이날도 박서진 씨의 노래 우리 지연 씨 너무 좋아합니다. 보면 볼수록 순박한 청년입니다. 지연 씨는 아직까지 자신의 노래를 방송에서 다른 가수가 부르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가 봅니다. 미스터 로또의 트롯 원정대 여전사 특집에서 전유진 양이 나오던 날이었지요. 전유진 양은 미스터 트롯 2를 본방사수했는데 실물로 뵈니 너무 떨린다 라면서 원픽으로 지연 씨를 지목했는데요. 역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보는 눈은 사람들이 다 같은가 봅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현재 우리 지연 씨 1승 이후 다시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특집에서 송민준 씨와 대결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지연 씨와 대결하는 분들은 100점이 참 잘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대안이 없지요. 이날도 지연 씨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와? 그게 아니라 내 점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보다 많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승부이지요. 근데 꼭 우리 지연 씨의 상대 팀들은 꼭 잘 나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꼭 승리하기를 우리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영역의 우리 지연 씨 생명사랑 챌린지에 동참했었는데요. 팔딱팔딱 뛰는 화러보이스 박지연입니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전국민 프로젝트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광역정신복지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생명사랑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살 예방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5,000명 정도 수준인데요. 자살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그 3배가 넘는 1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은 의도적 죽임이지. 그렇다면 자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이니 그럼 자살은 죽음인가요? 죽임인가요? 그것이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런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조금은 행복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행복을 찾으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연 씨가 마음의 치유사로 더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지만 더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한 드라마에서 본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암에 걸려 죽는다는 소식을 들은 슬퍼하는 친구에게 죽는다는 걸 슬퍼하지 말고 살아있다는 걸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나.
저한테는 참 기억에 남는 대사인데요. 내용이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고 갈까 합니다. 자살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효과적인 자살법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첫 단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배고파 죽는다. 2단계, 하루 종일 먹어라. 배 터져 죽는다. 3단계,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다면 힘든 일에 매달려 미친 듯이 일해라. 힘들어 죽는다. 4단계,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다면 홀딱 벗고 거리를 뛰쳐나가라. 그럼 쪽팔려 죽을 것이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찬입니다. 오늘 다큐의 주인공, 화라보이스 박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로 7월의 일화들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연 씨는 아임비타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지만 화제성, 인지도에 비해선 광고가 많지는 않은데요. 다양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차세대 CF 스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 6월 이후만 보더라도 마이셀럽의 익디 투표에서 리스테린 광고가 어울리는 상쾌한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 쟁쟁한 스타들 임영웅, 영탁, 장민호, 정동원, 송가인, 이병헌 씨 등을 제끼고 우리 지연 씨가 거의 50%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스테린은 존슨앤존스에서 나오는 구강청결제인데요. 구강청결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가그린이 주로 떠오르시죠. 근데 가그린은 동아제약 제품이고요. 리스테린은 기존부터 있었던 유명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크록스 슬리퍼가 잘 어울리는 통통 튀는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도 우리 지연 씨가 1위를 차지했고요. 일룸 소파 광고가 잘 어울리는 편안하고 분위기 있는 스타는 에서도 박창근, 이솔로몬,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를 제끼고 전체의 거의 과반을 차지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서는 맥주 광고를 시원하게 잘 살릴 여름철 대표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 우리 지연 씨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주류 광고 모델은 주로 탑스타들만 주로 해왔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를 본다면 소주는 주로 여성 탑스타가, 맥주는 남성 탑스타가 주로 하죠. 제가 지금 얼핏 기억나는 맥주 모델이라고 해도 현빈 씨, 공유 씨, 하정우 씨 같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저는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지연 씨가 모델을 한다면 전 꼭 그 맥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습기 광고 모델로 가장 어울리는 가수는 이란 설문에서도 우리 지연 씨가 1위를 차지했고요. 상품 이외에 완벽한 시구와 함께 승리 요정이 될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연 씨가 하는 시구든 시축이든 꼭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요. 아이돌 차트에서 있었던 눈웃음이 매력적인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 방탄소년단의 RM, 장민호 씨나 강다니엘 씨, 아이비의 안유진 양, 그 다음에 아스트로의 차은우 씨 등을 월등하게 제끼고 우리 인간비팀은 지연 씨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로스타 트로픽에서 본업 천재, 작업하는 모습도 프로, 녹음실 비하인드 필름이 가장 궁금한 가수는 이라는 주제로 한 스페셜 투표에서도 우리 지연 씨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네티즌 어워즈에서 네오스타상이 신설된 첫 달 5월에 우리 지연 씨가 1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1위를 했죠. 네오스타상 같은 경우는 스포츠로 한번 비유를 한다면 어떤 신인상 같은 이런 거죠. 사실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이지요. 고로 그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는 값진 상입니다. 네오스타상 첫 수상자이며 하물며 2달 연속 수상한 우리 지연 씨. 네오스타상 최초로 남자 가수상으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첫 달이었던 7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프로야구로 따지면 MVP 같은 이런 상인데요. 신인상 이후 바로 MVP가 되는 이런 느낌? 왠지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야구계 이정우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7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미스터트롯2
탑 7 멤버 중에서는 우리 지연 씨가 1위를 하죠. 전체 순위에서는 6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부터 5위를 놓고 보시면 임영웅, 이찬원, 김호중, 장윤정, 영탁 씨가 차지했습니다. 아직 경력이 짧은 지연 씨를 감안한다면 대단한 일이죠. 미스터트롯 2 멤버 중에는 우리 지연 씨가 6위, 그리고 7위에는 박서진 씨가, 그리고 진이었던 안성우 씨가 9위를 차지했고요. 미였던 진혜성 씨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 성장세를 놓고 본다면 지연 씨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지연 씨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축되기도 했었지요. 국제농업박람회는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3대 국제 행사 가운데 하나이고요.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입니다. 올해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연 씨 고향 전남 목포죠. 경연 당시에도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표 부탁드립니다. 목포의 아들 박지연에게 투표하셨나요? 박지연 알고 봤더니 가까운 지인의 외조카, 또 지인 친구 아들이네요 라고 알린 적이 있었지. 이젠 전남 도지사분도 우리 지연 씨를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랑이 애틋한 지연 씨의 거리까지 목포에 생기길 기원해 봅니다. 이날 지연 씨는 사실 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편한 옷을 입고도 춤을 춰주기도 하고 팬들의 요청에 바로 코카인 댄스도 보여주었는데요. 춤선도 예쁘지만 사실 이날 입은 양복 핏이 이건 모델이지요. 지연 씨가 예뻐하는 동생 최수호 씨 생일이 7월 1일이었었는데요. 멤버들의 최수호 씨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이 여러 개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지연 씨가 케이크를 들고 가는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지연 씨에게 그런 생일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꿈에라도 나오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호 씨와 다른 멤버들 우리 지연 씨 생일은 12월 12일 이날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연 씨에 관한 재밌는 글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유죄인간 박지연. 잘생긴 게 죄라면 무기징역이라는 지연 씨는 너무 밝은 웃음과 그런 표정, 제스처로 엄청나게 위험한 윙크와 손짓, 눈짓으로 팬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데요. 카페에 한 팬분이 올린 글이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물론 모두 동감할 내용이긴 한데요. 그중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끊이지 않는 지연님 얘기로 가족은 물론 지인분들까지 귀에서 피그럼 날 정도로 피곤하게 만들어 대인관계 문제를 만든 죄. 아들 성적보다 지연님 마스터 로또 노래방 점수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한 죄. 지연님 영상과 사진에 빠져있다 현생의 남편을 보면 현타와 우쉬 괜히 죄 없이 그에게 짜증내게 만든 죄.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에서 지연님 사진으로 바뀌면서 가족들에게 마상을 입힌 죄. 아무리 정리해도 꽉 찬 지연 폴더로 저장 공간이 항상 포화 상태라 가족들 사진과 영상을 조용히 처리하게 한 죄. 엄마가 덕질에 빠져 갈수록 배달 음식이 늘어나 가족들의 건강을 해롭게 한 죄. 우울증, 무기력, 갱년기 등을 박지연이라는 명약으로 치료해 병원 약국 매출을 감소시킨 죄.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아이돌 춤, 연기, 코미까지 도전하며 번번이 성공하여 타 장르 연예인들을 긴장시킨 죄. 박지연이 우리 대장이다 라는 사실로 엔돌핀들 어깨에 힘 팍 들어가게 하여 매우 교만하게 만든 죄. 쌀포대나 색동저고리를 입혀놔도 다 소화할 지연님이라 코디들 근무 태만하게 한 죄. 끊이지 않는 화수분 같은 매력, 그리고 계속 여죄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박지연 씨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죄목이 많아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 없는 당신의 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한 설문조사에서 듣기만 해도 포근하고 따뜻한 음색의 소유자는 이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한
트롯 황태자 화라보이스 박지현 씨입니다. 오늘은 지현 씨와 임백천 씨의 백뮤직과의 인연을 회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 지현 씨의 라디오 첫 출연은 임백천의 백뮤직이었습니다. 언제나 첫이란 단어,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주면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백뮤직은 KBS 라디오에서 매일 낮 12시에서 2시까지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딱 점심시간입니다. 백뮤직의 진행자인 임백천 씨는 대학가요제 출신인 그런 가수이죠. 1978년, 그러니까 2회 때죠. 대학가요제에서 고영선 씨와 함께 한마음이란 곡으로 장려상을 받고 가수로 데뷔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상을 탄 한마음이라는 이 곡을 만든 분이 우리에겐 개그맨으로 알려진 고영수 씨인데요. 고영수 씨는 자신의 곡을 발표한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데뷔 앨범이 어니언스와 함께 제작한 바로 그 앨범이기도 하지. 별이 빛나는 밤에 DJ 이종환 씨가 노래보다 입담이 좋으니 개그맨 하라고 해서 개그맨이 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가요제에서 임백천 씨와 함께 노래했던 고영선 씨가 고영수 씨의 친동생인 것이죠. 임백천 씨의 대표곡은 1990년에 발표한 마음에 쓰는 편지일 것 같은데요. 이 곡을 만든 분은 변지섭 씨의 희망상을 만드셨던 노영심 씨입니다. 그리고 임백천 씨의 부인은 MBC 아나운서 출신의 김현주 씨인데요. 지금은 정치인이시죠. 임백천 씨는 45년째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라디오계 레전드이자 국내 최장수 DJ입니다. 현재 맡고 있는 임백천의 백뮤직은 2020년 8월 31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2023년 제50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음악구성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주년 특집 백뮤직 콩창회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우리 지현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던 것이죠. 바로 이 방송이 우리 지현 씨의 첫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 디바 정소라 씨와 걸그룹 부부걸 등이 함께 했었는데요. 지현 씨는 이날 흰색 니트를 입었었지요. 언제 봐도 팬덤색 흰색이 참 잘 어울립니다. 지현 씨 노래에 40년을 노래한 정소라 씨는 가수들이 이 시간에 노래하기 힘든 시간인데 너무 잘했다며 성량이 참 좋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지현 씨가 데뷔한 지 6개월 됐습니다 라고 하자 임백천 씨는 데뷔 6개월 만에 CF까지 찍은 대세남이라고 소개하면서 지현 씨 광고 멘트에 누나들이 다 심쿵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정수라 씨가 나를 보며 해달라고 하지요. 지현 씨가 광고 멘트 누나야를 하자 정수라 씨 정말 심쿵한다고 합니다. 임백천 씨 부탁에 이날은 누나야 밥 먹어도 해주었는데요. 방송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우리 지현 씨 보느라 전국의 누나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었을 텐데 행복한 점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백천 씨가 시그니처 엔딩 포즈를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지현 씨는 그 자리에서 엔딩 포즈를 취해 주었는데요. 역시 시원시원한 기럭지에서 나오는 춤선이 참 아름답습니다. 임백천 씨가 키, 비율, 노래, 춤선, 인성까지 다 갖춘 가수라고 칭찬하셨죠. 노래 끝나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데 심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백천 씨, 춤을 잘 추는데 배웠는지 묻습니다. 지현 씨 배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댄스 동아리 같은 곳에 들어갔었다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독학으로만 이런 실력이 정말 어릴 때 배웠다면 난리 날 뻔했습니다. 정소라 씨도 춤을 너무 잘 춘다며 방송에서 박진영 씨의 웬이 디스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죠. 이 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스터 로또에서 불러줬던 곡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지현 씨의 놀라운 춤 실력의 시작일 뿐이었지요. 이날은 우리 지현 씨 팔자와 떠날 수 없는 당신을 불러주었는데요. 언제 들어도 아주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러나 지현 씨는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어서인지 공간이 좁아서인지 좀 쑥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트레이드마크인 꿀렁 웨이브는 역시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만에 우리 지현 씨는 예뻐하는 동생 최수호 씨와 함께 다시 백뮤직에 출연하게 되지.
지연 씨는 남자들이 소화하기 힘든 색들.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게 참 잘 어울립니다. 흰색이야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날은 흰 티에 보라색 가디건. 이 보라색도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색은 아닌데요. 너무 예뻤습니다. 이날은 우리 지연 씨 인형과 못난 놈을 열창해 주었는데요. 지연 씨 요즘 행사에서 항상 못난 놈 부르고 나선 못나지 않았죠? 라고 묻는 모습도 떠오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불러준 인연은 하동진 씨 노래인데요. 우리 지연 씨가 미스터 로또에서도 불러주었던 곡입니다. 이 곡은 서른도 씨 노래를 주로 작사하시는 서른도 씨의 부인이기도 하신 이수진 씨가 작사를 했고 이유림 씨가 작곡한 곡인데요. 지금은 이수진 씨 가사예요. 서른도 씨가 주로 작곡을 하지만 이수진, 이유림 두 분은 서른도 씨 3집에서 주로 콤비를 이루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하동진 씨는 서른도 씨와 인연이 많은 분이죠. 하동진 씨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니까 등이 서른도 씨가 작곡한 곡이고요. 우리 지연 씨도 하동진 씨의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른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곡은 서른도 씨의 나만의 여인의 리메이크 곡입니다. 우리 지연 씨도 서른도 씨 노래 참 많이 불렀고 참 어울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른도 편은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서른도 씨도 우리 지연 씨와 좋은 인연인데요. 좋은 곡 꼭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우리 지연 씨 잠버릇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면서 잘 돌아다닌다고 하죠. 앉아서 자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유전이어서 집에 CCTV 설치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도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이날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사실은 오자 토크였었지요. 매력 포인트는 이 질문에 지연 씨는 네가 찾아봐 라고 했는데요. 계속 제가 추가되고 있는 유죄인간 박지연이 떠오르는 것은 오직 저뿐이었을까요? 그리고 출연하고 싶은 예능은 이란 질문에는 리얼 예능 짱이라고 했는데요. 임백천 씨가 출연하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1박 2일을 자주 돌려보고 있다며 1박 2일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같아서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리고 건강도 걱정이 되지만 꼭 1박 2일에서 지연 씨를 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누나는 어때? 라는 질문에는 누나 좋지요. 가을 타나요? 라는 질문에는 너무 많이 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을을 느끼며 여행이라도 할 시간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임백천 씨가 새 앨범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요. 요즘 음악 많이 듣고 있다며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지연 씨 앨범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씨 백뮤직 끝나고 퇴근길에도 팬분들과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팬들에 대한 다양한 애정을 표현해주기도 했었지요. 백뮤직 PD님이 인스타에 올린 글에는 지연 씨의 혈액형은 연예인형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B형이고요. 제가 지연 씨의 혈액형과 MBTI에 관한 얘기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2월 12일은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로 잘 알려진 12.12 사태입니다. 정말 슬픈 사건이지. 그러나 그 슬픈 일을 만회하고도 남는 커다란 사건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일어나게 되는데요. 1995년 12월 12일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지연 씨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20세기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두 차례 커다란 12월 12일을 맞이했었지요. 이 기쁜 12월 12일 임백천의 백뮤직으로 많은 엔돌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임백천 씨가 지연 씨의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임백천 씨는 저하고도 두 번 만났죠. 키 크고 잘생긴 가수, 미소가 아름다운 가수, 참 사람 잘 보십니다. 그러면서 박지연 씨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노래를 직접 불러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수 겸 배우로 대중음악사의 20세기 가장 위대한 가수로 평가받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12월 10일이 생깁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연 씨가 프랭크 시나트라를 뛰어넘는 가수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